오늘은 그냥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정치와 정치인의 본령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쉽게 좀 말해봐요. 그치, 뭐,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본령이란 표현이 좀 어려운 거지, 뭐. 아니, 뭐, 살면서 써본 적이 없는 표현인데? 그치, 뭐, 사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단어를 쓸 일이 뭐가 있어? 없지. 근데 왜 썼어요? 좀 약간 그럴듯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하는 거지. 자, 이제, 무엇을 주제로 이 얘기를 풀어볼까 하다가, 내가 그, 본령이란 걸 쳐봤거든, 방금. 어. 우리 공화당 광고 같은 게 제일 최근에 나오더라고. 뭔 소리야! 오. 진짜. 그거 말고, 일본 군가 전시 가요에 보병의 본령. 오. 진짜. 그러면은 둘 중에 아니, 하나 선택해야 되네요. 친일이에요, 어, 친박이에요? 그 지옥의 이지선단데? 아니,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야. 아니, 왜 국어사전에 고리타분한 걸. 있는데 본령을 동영상으로 치면은 나오는 게 보병의 본령, 보병의 노래라고 불리는 거랑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 우리 공화당. 야, 아, 맞는 유사, 말이긴 한데 조금 메신저가 조금 오염이 됐네요. 유사 조원진이다. 와, 유사가 아니야. 어허. 그냥 조원진이라고? 어,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지. 일단 그거부터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음,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음. 이 정치에 대한 정의는 우리 쿠마가 가장 독보적으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의 본질은 나누는 거지. 응, 나눈다? 나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나는 이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나눈다를 생각하고 있어.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는 PR을 나눠. 음,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결산물이 있을 때 그걸 또 분배하는 나누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나눈다라는 게 가장 나는 맞는 표현 같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나름대로 파이가 있으면 그걸 나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걸 더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나눈 것도 하나의 구원가일 것 같고 음, 난 그래서 상당히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해 본질적으로 음, 정치는. 멋진 표현이네요. 나도 하나 배웠어. 나 어디 써먹어야겠다. 아, 아, 먼저 말할 거야. 씨. 씨. 아, 포장부터 어쩔 이렇게 수 없. 멋진 게 들어와 버리네. 음. 나눈다라는 표현이 사실 내가 앞에서 쓴 본령이라는 단어랑 너무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복합적인 의미로 정치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씨,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음, 네, 충치 형,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치를 이렇게 이해하거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 충치 형, 그런데 어, 충치 형답게 굉장히 기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동체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치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연상하는 공동체는 보통 국가 또는 지역사회지. 우리가 그래서 정치라는 단어를 그 여의도 정치 또는 뭐 서울시 같은 거대 행정조직의 그쪽에만 국한시켜서 정치를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는 따지고 보면 가족 간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우리 같은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고 치면은 여행지 선정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정치라고 생각해서 물론 나도 앞서 말했듯 정치를 조금 그 제도권 정치를 중심으로 이해해가는 버릇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광범위하게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 어, 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있는 새끼들의 지랄 발광. 음, 어허. 그러니까 방금 말할 때 뭐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그런 뭐 여행 갈 때 이런 사소한 것도 정치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볼 때 그 뭐라 그러지? 일단 한자어 보면은 그냥 다스린다잖아요. 그런 일정한 그 체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다스린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그래서 있는 새끼들의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을 한 게 이걸 하면서 깨끗한 새끼들은 본 적이 없고 음, 그 지랄 발광을 하면서 있는 거에 그런 그 노동자 계층 실질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때, 그러니까 합리화시킬 만한 무언가를 갖춘다는 소린가? 좋죠. 그게 어, 이제 대표적으로 마르크스가 국가라는 도구를 그렇게 생각하지. 어, 어. 아, 제 논문이 마르크스여서. 당신은 막스주의자다.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지금 뭐 나는 본령 썼다고 검색해서 우리공화당 뭐 이러고, 어? 여기 뭐 한 사람은 뭐 막 쓰고 뭐, 어? 안 돼, 다 이거. 빨개. 다 음. 빨개. 조금 문제가 있어, 여기. 아, 아니, 뭐, 나 뭐 우리공화당이라며. 나 준성맘이라며. 그건 맞는 그렇네. 말이니까. 음. 그럼 어, 여지껏 우리 의견을 잘 설명해준 건우는, 저한테 있어서는 정치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이미지라고 하는 저는 투쟁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투쟁.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래쪽, 그러니까 좀 일상적인 정치로 내려올수록 더 강해지는 느낌?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든 사람 간에 하다못해 롤을 하면서도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그런 투쟁에 근간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해져서 저한테 있어서 정치라고 하면은 무언가에 향한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다들 투쟁을 하는 투사들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사실 뭐 정치학 교과서 피면 다 이런 내용 있을걸? 정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뭐 물론 어, 더 멋들어지게 쓰여져 있겠지만 아마 어. 본질은 다 비슷할 그치? 거라고 비슷하지. 생각해요. 어. 뭐 이게 틀어져있까? 지루하지 않을까, 그냥? 아니야. 생각보다 재밌어. 뭐 그런 생각보다 걸 재밌다는 건 재미없다는 소리야. 어떤 사람들은 고루하다고 하고 음, 어떤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겠죠. 음, 그냥 다 개인차가 있는 것 음. 같아. 근데 근데 저 형은 조금 심해. 그거는 인정. 정치충이라 그러지 뭐. 정치충이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정치충이지만 저렇게 고루한 거 싫어하거든. 그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반박은 안 할게. 맞긴 해. 그래서 아무튼 또 자연스럽게 정치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저희가 얘기한 이유가 또 저희가 준석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이게 사실 하자고, 빌드업입니다. 어, 하자고 하게 된 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그 공직자 자격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했지. 뭐 그거를 조금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또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 그치? 각자 생각하는 그 정치의 정의. 여기서부터 이미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 사람들마다. 그치? 맞아? 어,
본질적으로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서 무척 시니컬하게 보건, 긍정적이게 보건, 뭐 어떻게 보건 그 가치관이 녹아 있는 것 같아 이미 각자. 맞아, 맞아. 그거는 맞지. 여기서 그러다, 제일 시니컬한 게 킹이니까 그치. 킹은 어, 이번 그 공직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킹부터 한번 말해보는 것 같아. 정말 어,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예?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감상은요. 굳이 따지자면 부정에 가까울 텐데 그 일정 선을 더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진입하기 힘든 시장에 그 뭐라 그러지? 필요 조건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것도 안 되면은 못 한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그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거를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당에서 판단한다기보다는 그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참 순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자격 시험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형태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형태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이것이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다면은 자격 시험이라는 걸 긍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이것도 좀 궁금해.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정치인이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뭐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무슨 학문을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학문이 교과서적인 거랑 실생활에 쓰는 부분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잖아. 음, 원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다른데 이 사람들은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또 현실적인 거를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교과서적인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규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음.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 덕목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규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격 시험이라는 것에 그걸 녹여낼 만큼? 나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자격 시험 자체가 일단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음흠. 어쨌든 시험이잖아. 물론 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수능에는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 공통으로 보는 과목과 내가 선택하는 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 뭐 논술고사를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채점식으로 해가지고 과목 몇 개를 정해서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불가능하다. 쿠마 형은요? 나는 본질적으로 피선거권이랑 지지만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나? 정치라는 게 조금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 업무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자격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지를 받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공직자 자격 시험인데 국회의원도 공직자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국회의원은 선출이라는 공천과 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크고 작은 시험 두 개를 통과한 거거든. 그리고 선출이라는 시험은 민주사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그러면은 뭐 선출이 된 사람이 당에서 준비한 어떠한 시험들을 통과 못했다고 해서 그럼 선출이 인정받을 수 없냐?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했을 땐 고위 그 공직자 자격 시험이라는 거는 행정부 쪽의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그- 장관 뭐 이런 그렇지. 쪽이요?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떤 것을 요구할 건지, 뭐
글쎄,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 자격 시험을 만든다고 쳐봐.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선거권 이외에 무언가를 추가시킨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상상해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과 못하면 공천을 못 받는 이런 거. 음, 그러니까 뭐 자체적인 기준이 그 당 내에서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공직자 자격 시험을 낸다고 쳐봐. 근데 뭐 어떤 시험을 낼 수 있는지, 어떤 과목을 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할 것이고, 나온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이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규정이 불가능하지 않아? 음, 그것도 그거고 필요로 하는 능력이 너무 많아. 그치? 사실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다 있으면 좋은 거니까. 뭐든지 능력은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기본적인 나는 개인적으로 그 뭐 특히 국회의원들 그 선출직들의 한정에서는 그 선거 공약, 출사표 이러는 게 다 국민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그 시험으로 보거든. 그치, 맞지. 어. 선거가. 근데 내가 그거 이외에 당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국가 전체로 확산이 응, 응. 된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 가능성이 있지. 화영 아까 무슨 말 어, 하시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엄청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물론 민주주의가 중우주의 같은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런 시험이나 자격이 하나가 생긴다는 건 누군가는 그 문턱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음, 근데 이 문턱에 좌절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직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음, 왜냐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계층들은 블루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잖아. 그렇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은행에서 뭐 전산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비율을 보면은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거든. 그렇지. 지금은 판검사가 제일 많지. 출신. 그러고 나서 언론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표본 자체가 이미 대표성을 그러니까 계층에 대한 대표성을 어느 정도 상실하거든. 그렇지. 근데 당연히 블루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상대적으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재산적인 능력도 이런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계층 평균적으로. 아, 그거는 맞지. 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란 말이야. 똑같은 행동이어도. 그게 과연 긍정적인 일인가? 음, 또 하나는 사실 이미 공직자 자격 시험은 있어. 공무원 시험 보잖아. 그 사람들도 공직자잖아. 그냥 급수가 낮아서 그렇지. 공직자잖아. 또 판사 되려면 요즘에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시 통과해서 변호사 5년 하고 그 다음에 판사 임용이나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시험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발한 건데,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장차관 인선할 때 그 고급공무원 시험 문제 이렇게 주게 풀게 한 다음에 그것 뭐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지 뭐 인선할 건지.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아까 형이 얘기했던 좀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은 시험을 통해서 뽑는데 음. 고위공직자를 시험으로 뽑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나는 몇 가지 내 생각이 있긴 해.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위공직자분들은 대부분 다 정무직이거든. 기술적으로 어떤 정말 뭔가를 잘 알면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딪히는 어떤 상충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의 판단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장관급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은경 청장의 예를 들면 그분이 무슨 그 뭐야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아실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접종 일정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배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일단 한해서 얘기하면 그런 지식을 안다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판단을 어떻게 시험 볼 거야? 그렇잖아.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일에. 완전히 나 같은 무지성을 갖다 앉히면 안 되지, 당연히. 뭘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어야 공직의 어떤 당연히 본인의 소관 부처에 갔을 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막 꿰차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문제는 판단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있으면은 물론 좋겠지만 검증까지 필요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검증이 불가능한 거지.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시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실제로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해서 밀고 나가. 근데 이것이 지금 당대에는 효과가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한 10년, 15년 흘렀을 때는 그 정책이 또 역으로 작용해서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당대에는 그것이 좋은 판단이었지만 후대에 가서는 나쁜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판단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판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당대에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야? 오케이. 응.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그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은경 총장님의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네. 그거에 빗대 보자면은 물론 그 백신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 알면 좋지만 그치. 그걸 또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선을 아, 했는데 백신이 뭐예요? 이렇게 답하면은 뭐 그 사람은 공직을 할 수 없겠지만 백신을 만드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더 요구되는 거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뭐 쿠마 형도 다른 생각 있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라는 것보다 조금 더 뭐라 해야지? 계속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야. 정론이네. 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어떤 업무에서 수십 년간 그쪽에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있어. 당연하잖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일했는데. 근데 결국 정치라는 건,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건 그것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일에만 계속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매우 드물지. 그런 게 맞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 관료가 돼버리는 거지. 쿠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기술 관료가 되면 다행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지. 공직자 자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성도 많이 생각하잖아. 그럼 도덕성은 어떻게 시험 볼 거야? 도덕 시험 볼 거야?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되려 나쁜 놈들이 더 잘 알아. 그럼, 아이. 본인이 안 할 것만 골라 찍으면 되거든. 그럼. 그러니까 그 또 사실 이런 거야. 대통령 자격 시험을 만든다. 그럼 우리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 뭐 문화도 잘 알아야 돼. 국방도 식견이 있어야 돼. 과학도 알아야 돼. 엄밀히 말하면 안 원하는 게 없지. 그렇지. 안 원하는 게 없잖아. 그럼 그거 다 시험 볼 거야? 그럼 뭐 알파고가 해야겠네. 알파고도 못 할걸? 알파고도 결국 결정은 못 내릴 거 아니야.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공직자 자격 시험이라는 게 이준석이 정치를 얼마나 얄팍하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고위공직자 자격시험이라는 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물론 나는 흥미로울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만들어서 선보인다면 나는 내 개인적인
호호와는 별개로 되게 유심히 지켜볼 것 같긴 해. 되게 흥미롭고. 물론 뭐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툭 그치. 던진 말로 저희가 좀 완전히 과민 반응을 음. 보인 걸 수도 있지만 어 저도 만약에 실제로 치러지게 된다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많이 비관적이거든. 그냥 재미랑 뭐 그런 걸 말하는데 국가 운영은 그리고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에서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은 그렇게 옳지 않다 생각해 나는 아,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그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거 재밌다. 자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흥미거리가 근데 난 하나 생기는 기분일 것 같긴 해요. 이 지점에서도 나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이미 됐다고 봐. 그 시험이라는 거, 공직자 자격 실험이라는 게 없을 뿐이지 대변인을 그렇게 뽑았잖아. 아, 토론 배틀 같은 걸로? 음. 전형적인 그 시험이야, 그게. 그렇지. 음, 맞지. 그리고 말을 잘하는 대변인을 뽑는데 성공했어. 음, 그렇지.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당의 대변인은 본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 대변인이 정치를 잘하냐? 그러니까 토론은 잘해. 말은 잘해. 근데 음, 정치를 잘하고 그걸 이해하고 움직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미 그쪽에서 실책이 보였다 생각하거든. 큰 뭐 실책이 있었지. 음. 최근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대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맞건 틀리건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뭐 그게 옳았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이거를 다뤘다가는 끝도 없이 싸울 거고 그렇지. 의견이 분분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민감하니까. 일단은 언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안산 선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잖아. 세간에서. 언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포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대변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난 그 포화에 정치인이 들어가서 굳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개인으로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당적으로는 안 좋은 이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정치적으로서는 상당히 무지한 행위잖아. 그렇지. 이게. 정작 대변인에게 중요한 건 언변이 아니라 당의 스탠스를 정하고 그거를 대표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나는. 그건 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일부러 계속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은 당연히 부정적인데 누군가는 그걸 긍정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 난 그리고 그 의견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 나도 똑같아, 그건. 음. 그래가지고 그래, 좀. 그러니까 굳이 논란 사는 곳에 한 가운데로 당의 기수라고 해도 되잖아. 그렇지. 기수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음, 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게 방향을 모르고 돌격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근데 그렇지. 정치는 방향을 지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 그런 방금, 부분들이 조금, 방금 음, 멋있는 표현 나왔다, 또. 뭐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쯤에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음.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하려는 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본령. 어휴, 어려워. 그러니까 뭐 자질이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인에게 이게 딱 필요하다라고 사회적으로나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어떤 이 정치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정치인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나는 있지. 음, 어떤 거? 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 국민으로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과 그 정치인 개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건 조금 다른 거잖아. 뭐 그거를 통틀어서 어, 정치인이라면은 딱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딴 거 다 떨어져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국민으로서 말고 정치인으로서 말고 그냥 다 통틀어서 토탈. 말 많이 와, 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 나는, 하나만 고르. 나부터 할게. 나부터 제발. 할게. 어, 오케이. 나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하고 그걸 밀어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간 선택과 집중하고 그거에 이은 추진력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봐도 괜찮겠지. 음,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치라는 건 무언가 그 제한된 재화를 나누는 행위잖아. 그렇지.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정하면 그걸 밀고 가야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건 틀리건. 뭐 그게 맞으면 좋겠지만 다른 능력 중에서 뭐 제일 필요한 능력이라 하면 난 그거 같아. 난 여기까지. 어, 그러면은 킹이 형. 나 같은 경우는 딱 두 개가 그냥 딱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 두 개 안 되는데 하나만. 근데 두 개가 솔직히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라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과 타인을 같은 잣대로 보는 음, 음, 거라고 해서 나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는 것 진짜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최소한 그거는 해야지. 음, 내가 옛날에 살던 데가 그랬어. 그 민주당 쪽이 계속 그 국힘 쪽이 하다가 민주당 쪽이 한 번 됐었어. 맞아요. 내가 있던 지역에 민주당이 한 번 됐는데 그때 공약에 무슨 뭐 천 정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천을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 나 음.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거기서 냄새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 기본적으로 지킬 거는 지켜야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은 적어도.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상하지 못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하기 좀 그래. 사실상 그 의지의 영역이라기보다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 천을 정비하는 거를 그 메인 공약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악취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또 다른 다른 범위의 얘기잖아. 자기가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음, 방금 킹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 그 신과 함께 지옥편에 가면은 정치인이 예전에 뭐 본인이 뭘 하겠다 그랬는데 되려 그 뭐 장애인 복지 같은 걸 하겠다 그랬는데 당선된 다음에 그 예산을 줄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아, 그리고 아마 혀를 길게 밀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달, 그런 장면이 조금 음, 기억이 남네. 달설 음, 지옥에 떨어진. 정치인. 근데 그러고 그 다음번에 그 국힘 쪽에서 돼가지고 걔는 공약에 천도 없었는데 천 정비가 갑자기 잘 되더라고. 어, 역시 여러분, 그것은, 역시 어, 여러분, 진정한 정치 집단은, 역시 이준석 분이다. 아, 그렇죠. 뭐, 이거는 약간 당선된 정치인이나 그런 음, 쪽에 이제 킹 형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런 정치인들의 자질 쪽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저는 사실 저랑 조금 얘기해 보신 분들은 제가 정치인 얘기할 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거 원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인지도 원툴이라고 생각해서 음, 결국에 음, 정치인한테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스타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성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다르게 말하면 매력? 그렇지. 솔직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딴 거 다 떼놓고 이 사람이 그냥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건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일을 할 때 일을 함에 있어서 나오는 매력이건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요소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냥
저는 약간 선거에 매몰이 돼서 그런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멋지네. 정치인이라면 사람을 좀 이끄는 맛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지. 그래서 저는 매력? 근데 그 중요한 게 우리가 되게 재밌게 보는 어떤 만화나 소설들 주인공 보면은 막 정말 능력이 먼치킨급이어서 주인공인 경우도 있지만 되게 주인공들 특징이 능력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도 매력 100%거든? 스탯이? 유비죠. 삼국지의 유비도 그렇고 조조도 난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그쵸. 조조도 한 매력 98은 되니까. 매력 한 98 돼. 그리고 뭐 원피스의 루피도 그렇고 나루토는 사기캐니까 좀 빼고 블리치 봐봐. 블리치 이치고 봐봐. 본인이 제일 약한데 주인공이잖아.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세지 않나? 주인공이 매력적인가? 나 어? 매력적인 거 모르겠어. 이치고는 나도 인정해. 매력적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보면은 그리고 은근슬쩍 손건 뺐어, 형. 손거는 누가 손거를 쳐줘. 진짜. 아니, 근데 주인공은 맞잖아. 나는 손건보다 주유가 더 오나라의 수장이라고 생각해. 뭐 아무튼 음. 매력도 되게 중요한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한테 있어서는 1순위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충치 형은 정했어요? 네, 정했어. 네. 이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 하나는 기술적인 스킬이고, 하나는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정치인이라면 51대 49라고 하든, 철학자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뭐냐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상향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생각해. 물론 정치인은 플라톤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 방향에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정치인들은 물론 스킬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도 높게 평가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길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꿋꿋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좋아해. 여야를 불문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존표형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점에서 조금 멋지게 생각했던 인물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노무현. 물론 노무현이 집권 중일 때는 나는 꼬꼬마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그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그런 지점에서는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하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매력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쿠마 형이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라던가 킹 형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걸어갈 길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그렇네요. 이렇게 약간 네 명이 일부러 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양한 얘기가 나와갖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우리 진짜 짜지 않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조금 다 달라서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참 재밌는 건 냈다 말하는 것 중에서 뭐 특정 정파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렇죠. 음. 이런 거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좀 멋이 없죠. 그렇지. 되려 그건 좀 더 조금 재미가 없지. 네. 약간 로망이 없달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왜요? 얘기했어요. 특정 정파에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와 사실 어떠한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고위공직자 시험부터 해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정치나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주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런 걸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찍으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재밌죠. 생각도 드네요. 오늘 왠지 약간 그 교양방송 느낌이. 교육방송 됐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기대되는 게 있어. 무엇이죠?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이 그대로 있을지. 음,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언행일치 부분에 있어서 아, 양쪽 당의 그 거대 양당에 다 표를 줘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은 되게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 이중간첩이군요.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근데 약간 그게 제일 큰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 공약 실천 여부? 근데 약간 그거랑 별개로 내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뭐라 해야 되지? 쿠마 씨는 전통적인 힘의 논리 숭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신의 본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 그건 맞아. 코드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야. 얘 손 뭐요? 넘지 마. 뭐요? 코드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쿠마 씨 호드였어요. 나 그럼 아. 같이 방송 못 해. 아니, 아니, 근데 걔들 졌잖아. 오, 이겼어야지. 그렇게 팀의 말하면 논리를 숭상하려면 이겼어야지. 할 말이 없네요. 지면 안 돼. 그런 지점에서 정치의 딜레마라는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필요한 이제, 걸 하려면 이겨야 돼. 근데 이기려면 필요한 걸 버려야 돼. 어디까지 그걸 양보하고, 어디까지 그걸 선택하느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뭐 그냥 이런 얘기 해봤는데 사건을 주제로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가끔씩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때로는 이렇게. 나왔죠. 사실 나랑 쿠마는 굉장히 과몰입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루한 얘기 좋아하는데 마지막 말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